자, 요즘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는 부동산 관련 지표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바닥론에 조금씩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철근 누락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부동산 이슈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니까 네. 여러 가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집값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불안한 반등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때는 아파트 말씀입니다. 지금 바닥 말씀을 하셨는데 예. 보통 부동산에서 바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을 다진다. 예. 이거는 약세를 띠는 겁니다. 네. 지금 지방 아파트가 약세를 띠고 있죠. 그리고 전국 아파트로 보면은 소폭 반등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닥을 지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바닥을 같고. 지난다. 예. 그리고 서울하고 수도권은 벌써 제법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바닥을 지났다 이렇게 정리를 지역별로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은 시장을 이중양극화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 그리고 아파트하고 또 비아파트 간에 또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예.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에서 사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많은 분들이 보니까 고통받고 계셨고. 예. 전체 주택 시장으로 본다면은 아직 바닥을 더 다져야 되는 건데 예. 아파트만 한정해 본다면은 네. 서울 수도권은 이제 바닥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선행성을 띠고 있는 실거래가가 있어요. 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실상 뭐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데 네. 5월까지 올 들어서요. 전국이 한 3% 정도 올랐고 예. 수도권은 5.2%, 서울은 7.7% 올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통계로 표본 통계로 뭐 보통 우리가 주간 월간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뒤늦게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통계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부는 좀 실거래가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 소강 국면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에 생각보다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이게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데 왜냐면요. 예. 일단 금매물이 많이 팔렸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 시장 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세난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사 PF 문제 예. 이게 시장을 좀 짓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 네. 이 통계보다 조금 이 바닥 밑바닥 있잖아요. 예. 실거래가 중심으로 보셔도 저는 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실거래가를 저희가 찾으려면은 어디 통계를 보면 돼요? 그 한국부동산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새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거 다운받으셔도 쉽게 알겠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집값 불안한 반등세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미분양은 어떻습니까? 지금 악성 미분양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치로는 좀 줄고 있죠. 지금 예. 미분양이 한 6만 6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좀 예. 준 건데 문제는 불 꺼진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그 중공업 미분양, 예. 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예. 그러는데 아마 지방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잔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잔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건설사의 자금난하고도 또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미분양이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요. 이게 약간 통계 착시일 수 있어요. 분양을 안 하니까요. 예. 뭐 그래서 시장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기는 네. 지표로 보면은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다 이 부동산 바닥인지 아닌지 지역별로 지금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살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서울 청약시장 보니까요. 용산, 청량리 이런 데 경쟁률 높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시장 체질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체질이 바뀌었다. 예, 뭐 작년만 하더라도 주로 청약 시장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지금은 강남이나 용산 빼고는 다 비규제적입니다. 예. 그러면 전매 제한도 거의 풀렸어요.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세대주, 그러니까 아들 딸도 다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청약에 허수들도 들어가고 있다. 단기 전매 차익 시장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67대 1이에요. 예. 작년 연간 해봐야 11대 1이었거든요. 6배가 늘어났습니다. 규제가 다 풀리고 나니까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아마 청약 경쟁률보다는 실제로 계약률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대양. 어떻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까? 지금 생각보다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분양가 높던데요. 3년 동안요, 분양가가 지금 29% 올랐어요. 거의 예. 30% 가까이 올랐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단 뭐 로또처럼 이렇게 청약해 보는 거죠. 예. 그 수요가 결국은 이제 과열을 시키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분들 청약을 하실 때 네. 메리트를 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특히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지금 분양가하고요, 주변 시장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러면 진짜 꼭 내 집이 필요한 분들이라면은 뭐 청약을 해도 관계 없겠지만 예.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군요. 반드시 주변 시세하고 좀 따져봐서 예.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겠네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이 우리 가계 초과저축, 그러니까 빚을 갚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조 이상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지금 대출 규제가 풀리고 있는데 이런 돈들이 결국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기후 같은데요. 다른 지표도 봐야 되죠. 어떤 지표 보면 초과저축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보면은 토지 보상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부동자금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어제든 이제 투자하고 투자처로 들어가는 자금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학 논문들을 보면요, 이런 유동성과 통화량이 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요. 예, 예. M1이라고 그래서 아마 경제방송 하시니까 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M1, 협의통화, M2, 예. 현금 요구불해금 이런 거죠. 그리고 M2라고 그래서 현금 요구불해금에다가 2년 추가로. 이하의 예. 저축성 예금. 예. 요거를 이제 M1, M2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향을 많이 주고요. 미국 기준금리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가를 볼 때 M1, M2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금 예. 수요를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도 보고요. 또 가계대출도 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M1, M2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지금 M1이요, 1년 사이에 14%가 줄었습니다. 줄었군요. 그리고 M2는 2.3% 정도 늘어난 게 불과합니다. 예. 우리가 전 정부 때 연평균 10% 늘어났어요, M2가. 네. 그게 유동성 과잉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다른 지표만 보지 않고 초과저축만 보면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죠. 아. 그거는 약간 단순 도식의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로 수도권 아파트 미등기 네. 등록된 아파트 많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내고서 마지막에 잔금 치러야지 등기를 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뭐 40%가 넘다면서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 조금 부풀리진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보통 실거래가 등기는 어때요? 실거래가 신고는 잔금 치르고 나서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등기는 2달 안에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약간 예. 그 차이가 있는 있고.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잔금 치른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이 등기를 안 했다. 아. 이게 10% 된다는 거예요. 그거 좀 의심스럽네요. 요거는 약간 집값 띄우기 의심할 여지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집을 살 때에 실거래가로 장난치는 어떤 그런 시장 교란 세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예. 주변 시세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 너무 터무니없이 좀 비싸다. 그렇게 거래됐다고 분양되는 아파트 근처 아파트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네.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등기되는 네. 그런 아파트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단지만 보지 마시고 옆 단지하고 다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아마 피해를 입지 않을 거다. 이런 힘드네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올해 상반기 기준에 건축 인허가 그리고 착공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30% 줄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3년 이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또 뛸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불안 요인 중에 하나죠. 예. 상승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예. 그렇지만 상승하는 것은 반드시 아니에요. 요인 중에 하나일 예, 뿐이다. 원 오브 댐이라고 예, 흔히 예.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다른 금리라든지 뭐 거시 경제도 같이 보셔야 되죠. 네. 왜냐하면은 2012년에 하우스포 사태가 극에 달했는데 그때 네. 당시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보통 뭐 작년에 25만 가구, 30만 가구 하잖아요. 근데 네, 네. 입주 물량이 그렇게 없었는데도 왜 집값이 겁나게 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요인이 주택 시장에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불안 요인이고 상승 요인인 것은 맞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공급 부족보다는 네. 공급 부족에 따른 어떤 불안 심리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아, 우리 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예, 예. 뭐 공급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어젠다 있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해자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네. 어쨌든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결국 공공에서 좀 뒷받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론 이야기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바닥론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거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내다보고 있어요? 저는 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경제하고 따로 존재할 수 없죠. 네. 결국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또 다른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안 돼요. 아, 그러면은 이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그렇게 급등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MZ 세대, 2030 세대들이 지난 과일 때 집을 미리 땡겨서 많이 샀습니다. 영끌해서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뭐 PIR이라든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집값이 약간 고평가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집값이 뭐 여러 뭐 회복 모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2008년부터 12년 사이에 예. 세계 금융위기 때요? 예, 그때 더블 딥이 나타났거든요. 아, 오르다가 한번 꺾였습니다. 2008년도에 크게 떨어졌다가 오히려 그 다음에 급등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또 3년 동안 빠지면서 이른바 W자형 회복 모형이 나타났는데 예. 물론 미래는 가봐야 알죠. 네. 그래서 뭐 바닥이 약간 넓은 U자형이나 기울기가 약간 있는 욕조형 아니면 예. 좀 오르다가 횡보하는 탁자형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은 네. 이게 V자형으로 반등하기에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집값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철근 아파트 네.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다음 달까지 무량판 구조 아파트 25만 가구를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다음 달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세대수로 보면요, 예. 293개 단지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물론 네. 모든 세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별로 하니까 충분히 예.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무량판이라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예. 그런데 이 량자가 한자로 이게 대들보라는 겁니다. 이게 네, 대들보량이라는 건데 예. 대들보가 없이 그냥 뭐예요? 기둥으로만 받치고 그렇죠. 있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예. 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이 자체 뭐 공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예. 선진국도 말하니까요. 예. 근데 부실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차장으로 한 데도 있고 네. 주구동을 한 데가 있어요. 주구동을 예. 한 데가 이게 105개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네. 지금 문제입니다. 예. 보통 뭐 대단지 가보시면 어때요? 이 공원 밑에 주차장이 있죠. 그렇죠. 그럼 주구동을 별도로 건축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전에 뭐 위험은 크지 이번에 않을 것 적발된 같은데 LH 아파트가 대부분 주차장이 저렇게 예. 지어졌다는 거고요. 문제는 예. 이 주구동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주거동. 예,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지금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건설비도 조금 들다고 하고요. 주차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저게 한때 유행했는데 건설업체들이 고민이 크겠어요. 앞으로 저 무량판식은 안 짓겠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보세요? 아마 짓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설비 이런 게 좋았고 예. 또 이렇게 시야도 확 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거의 시공을 안 하는 쪽으로 네.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지금 철근 누락 등이 발견이 되면은 보강 공사를 하고 또 예.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에게 보상해야죠.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만족스러울지 의문입니다. 그렇죠. 당정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네. 하겠죠. 이게 아마 건설사가 일단 책임지고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뭐 하자가 드러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정에서는 그러면 계약 해제권도 허용하겠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부 보상도 하겠다 그러는 건데 네. 문제는 그 사이 또 중도금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가격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런 게 약간 현안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집값 정말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